반가워요. 회사 안 가서 처음으로 들어오는데 마지막 날 이거 보고 혼자 빵 터졌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와, 우리 현존 수업 마지막 보이스룸 시간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9월 15일에 시작해서 12월 25일이 언제 올까 했는데 왔어요. 후후후후 와버렸네요. 네, 새벽별님 이동 중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울 삶도 응원해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신가요? 이렇게 9월 중순에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진짜 추운 겨울 중반에 마무리 짓네요. 어, 사실 저는 오늘 조금 오전에 이래저래 리뷰해 봤는데 우리가 2년 전에 2021년도에 신과 나눈 이야기 같이 읽었을 때부터 함께 하셨다면 거의 2년 동안 저랑 같이 영성 관련된 북코칭을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 1, 2, 3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아티스트 웨이 요가 난다 영혼의 자서전 그리고 8번째 현존 수업까지 이렇게 영성 관련된 책을 약 2년 동안 함께 했던 것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셨을까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과 상의 드린 것처럼 이제는 프로그램 하나만 두고 어지간한 건 제가 지금 다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영성과 관련돼서 이것만 하겠어요 라고 한 북코칭은 이번 현존 수업이 8번째 책으로 마지막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삶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지요? 저는 돌이켜보면 의지가 많이 됐어요. 이 모임이. 항상 제가 하는 일들은 그런데 저를 살렸어요. 항상 저는 영성북 코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였어요. 시작했던 날짜 보니까 제가 둘째 출산하고 한 9개월 됐을 때쯤 시작을 했던데 삶에 대해서 뒤돌아볼 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 무엇보다 매 찰나찰나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좀 슬로우 리딩, 진짜 슬로우 리딩이죠. 4페이지씩 천천히 곱씹고 그 문구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갔던 세월들이 저의 지난 2년을 정말 견고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맞아. 내가 영혼이 있고 존재가 있는 생명이지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아서 신기해요. 그렇군요. 그러게요. 우리 현존 수업 사실 생각해 보면은 물론 10주를 꽉 채워서 하진 않았지만 10개 문장으로 하루 연결 호흡도 15분씩 2번씩 하고 그리고 앞뒤 책도 제법 같이 읽었는데 그렇게 느꼈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책 나눔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 질문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현존 수업 읽은 것이 나의 삶에 무엇을 남긴 것 같나요? 네. 지금 이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이 현존 수업 책이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긴 것 같아요? 딱 하나 꼽는다면 뭔가요? 여러분들 뭐 인증글이나 다른 곳에서 멘트 하시는 걸 봐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저 숨을 쉬고 있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도 많이 남겨주셨죠.
그랬어요. 네, 혜윤님은 현존 수업은 제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그 문장 같이 읽었던 거 기억해요. 맞아요. 우린 누구나 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 최선의 방향에 대해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준 것 같지 않나요? 계속 외부로 우리가 혹은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눈앞에 있는 무언가에 특히 메신저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진 않는가 뒤돌아볼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떠세요? 현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긴 것 같나요? 저는 지난해 내내 생각했었던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담비님도 그랬어요. 담비님이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억에 남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방법을 처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따뜻한 온기를 나에게 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외부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 너무나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 너머의 본질적인 욕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해서라는 그 말. 그래서 저는 수많은 메신저와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들은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했던 것 뿐이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네, MK님은 저는 이 책을 읽는 기간에 강력한 메신저와 통합되지 못했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마주했어요. 예전이었다면 메신저인지도 통합되지 못한 감정인지도 모르고 원망하느라 같은 패턴을 반복했을 것 같아요. 삶을 보는 방식이 달라진 계기가 된 책이에요. 저는 이 개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적어도 이 책 읽은 사람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메신저. 나를 나답지 않게 훅 건드려 버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각자의 메신저가 있죠. 수많은 메신저가 등장하셨었죠. 하반기 내내. 그랬을 때 이제 마이클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건 딱 하나였죠. 그 메신저 죽이지 말라고. 메신저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편지물을 들고 네. 그러니까 편지물을 들고 우체부를 죽인 꼴이라고. 아, 네, 혜윤님 싸죽이지 말랬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음, 그대에게 팔로업 과정도 한번 또 추천드려봅니다. 오브 제목이 또 이어가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우체부가 들고 온 편지물을 뜯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체부한테 온갖 화를 내고 온갖 비난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 메신저란 단어를 하반기 내내 봤어요. 저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저로 하여금 재촉감을 느끼게 하고 저로 하여금 쓸쓸함, 어떤 버림받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들 온갖 메신저를 보면서 근데 이 마이클이 얘기했던 단 하나 그냥 느끼라고 감정 통합하라고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 느끼라고 얘기한 것이 너무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현존 수업과 어떤 것이 남았는지 가만히 한번 스스로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페이지를 같이 한번 또 나눠 볼게요. 369쪽에서 402쪽이에요. 369쪽에서 402쪽 범위를 같이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한창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어, 유익이 있어 라고 놀랬던 지점이 이어지고 있는 챕터예요. 369쪽에 중반에 있는 거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현존은 그 어떤 일에도 끼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고 현존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오도록 허용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현존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현존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가오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목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스스로 찾아온다 였어요.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 그 다음은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하는 것. 자연 주기의 일부가 된다. 이 표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절기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맞아요. 담비님 알고 계셨군요. 팥죽 드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끝없는 어두움을 혹시 오늘 새벽에 느끼셨나요? 오늘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무거움을 느끼고 계셨나요? 자느라. 마냥 느꼈다면 어쩌면 자연주기의 일부로 느낀 걸지도 몰라요. 제일 어두움이 긴 시간이 동지죠. 오늘 둘째가 어린이집 가면서 얘기하던데, 엄마, 마귀가 뭔지 알아? 오늘 우리 팥죽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그냥 몸이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현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자연을 함부로 대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주기를 느끼고 응답도 할 수 있다. 현존했을 때. 그 다음 또 소제목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가식적인 거칠애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이기 위해서 별난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깃발도 흔들 필요도 없다. 뭐 할 필요도 없다. 현순간에 자각이 되면 372쪽에 중간에 보면 현순간에 자각이 되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능을 알릴 필요조차 없다. 현순간에 자각이 되면 당신 자신이 곧 그 재능이 된다. 그러면 현존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당신에게로 데려온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당신이 나서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과 상호작용할 준비를 갖추는 순간 그들이 당신의 경험 속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면 현존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당신에게로 데려올 것이다. 어때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뭔가 할 필요 없이 내가 그 준비가 되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현존의 관점에서 이건 마치 배울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읽었을 때. 내가 뭔가에 대해서 할 준비가 되면 그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재능에 있어서 내가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문은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떠신지요? 그러면서 점점 더 별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대요.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매 순간을 즐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찰을 신뢰하는 능력이 꼽히고요. 왜냐하면 현존이 374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매 순간이 당신에게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 보이스룸이 튕겨 갑자기 꺼져 있었네요. 근데 다시 다 들어와 줬네요. 아, 이 멤버 너무 나에게 소중하네요. 캡처해서 공유해 줄게요. 여러분 함께 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워요. 진짜로요. 어쨌든 375쪽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곧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곧 받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들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 현존 테스트. 아, 이거에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가를 보이스룸에게 우리가 테스트를 받았구만요. 저도 바로 눌렀어요. 아, 저는 그러면서 또 다음 소제목이 이렇잖아요. 목적이라는 축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 376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든 조건을 내려놓는다. 삶 자체가 바로 당신이 알아야 할 경험이 된다. 그 경험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할 때에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 말은 어떻게 느껴지셨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에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376쪽 아래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한다. 림님이 존재는 온전하다 믿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연습. 담비님이 납득은 되는데 기다리기 힘들다 그런 느낌. 저도요. 저도요. 그러면 세상의 참된 기여는 377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신이 지구에 베풀 수 있는 최상의 봉사는 고요한 확실성 속에 깨어 머무는 것이다. 나는 깨어서 살아서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다. 나는 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보다 훨씬 큰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스스로와 마주하고 계신지요? 이 다음에 나오는 챕터 내용이 인상적이에요. 378쪽인데요. 책임성 있게 방사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깨우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잠시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현존 수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 이거 들었는데 사실 우리 그런 거래. 메신저가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래. 우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대라는 뭐 이런 표현들을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전해도 그 사람의 때가 아니면 더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런 걸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 자신이 깨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가서 억지로 그 잠을 깨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림님 저부터 더 깨어나야 할 듯. 맞아요. 아, 우리는 한 인간보다 큰 존재다. 저는 그 부분 읽을 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이긴 한데 연결되어 있다고도 느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이걸 깨닫고 치유가 힐러로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가졌던 교만 이야기를 이제 나누잖아요, 뒷부분에. 그러면서 사실 자신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뭐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공감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도 유사한 맥락에 있는 카테고리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 2023년 내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코칭하고 누구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롯이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에게. 그러니까 제 개인이 올곧게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코칭 많이 하고 관련된 일 많이 하는 게 제 삶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코치라는 직업도 저에겐 하나의 그냥 접근법, 방식일 뿐이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얻은 통찰, 뭐 어떤 경험이나 뭘 보고 얻은 통찰을 누구에게 나눠서 그 사람의 통찰을 돕고 싶은 건데, 그것을 하는 제일 괜찮은 방식이 지금까지 찾은 것은 코칭이어서 거기에 지난 10여 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다면 제가 코칭이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코칭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담겨 있는 어떤 본질을 저부터 제 삶에서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진심 담아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따로 개별 문의도 받았어요. "그럼 영성북 코칭을 이제 하지 않느냐?" "아니요. 셀프북 코칭 프로그램 안에 이제 영성책을 몇 개월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맥락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제가 하나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법을 배워가고, 제가 저를 잘 재우고 올곧은 정신을 갖게 하는 것, 그걸 먼저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저를 뒤흔들었던 문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위에입니다. 그러던 나는 절망의 극에 이르고 나서야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열 수 있었다. 사람들의 조언은 이랬다. 자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조언을 자네는 언제 실천에 옮길 셈인가? 자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일을 자네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 할 참인가? 자네 자신의 경험을 치유하는 일은 언제 할 건가?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당시 읽을 때. 왜 어떤 사람을 보면 보이잖아요. 저 사람 건강을 좀만 더 챙겨도 좋을 텐데. 저 사람 좀 가족을 좀 더 챙기면 좋을 텐데. 이렇게 타인에게 보이는 어떤 이러면 좋을 텐데 하는 모든 조언적인 시선들을, 그럼 나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우리의 메신저들, 그들이 가지고 온 메시지를 제 삶에 먼저 통합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페이지였습니다. 여기에 클라이브와 나딘의 이야기 나오죠. 그 아버지, 뭐 엄마, 부모가 아이와 있었던 이야기. 이건 약간 자녀가 있는 분에게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자신, 부모인 우리의 어릴 적에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각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부모가 그것이 통합되어 갈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클라이브가 물었던 말에 마이클이 답한 것 공유드리고 싶어요. 그날 인증글에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391쪽 맨 하단의 문장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작업에 대해 알지 못할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에는 그의 적합한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모든 것에는 그의 적합한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이제 거의 이 책의 갈무리가 되죠. 담비님은 아이는 없지만 연결성을 떠올렸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저는 때때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몇 년에 한 명씩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하고 제가 그냥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때때로 저 사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뒤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메시지들이 제 안에서 잘 해결되면 그랬을 때마다 그분들이 제 삶에서 멀어져 갔어요. 더 이상 제 삶에 있지 않았어요.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해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어요. 이번 책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신저들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직계 가족임을 한 번 더 또 마이클이 이야기하죠. 다 읽었네요. 그 시간도 2분 남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마무리 멘트 나누려고 밑줄 긋은 것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395쪽에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완벽한 불안정성과 삶의 충만함을 느낄 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세상 속에 살아있음에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를 때, 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을 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불완전함 그 너머의 충만함을 느끼고 그냥 이유 없이 매 순간 감사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고 마이클이 이야기합니다. 396쪽에 우리가 그럼 여기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마이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이 안에 존재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안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깨닫기 위함이다. 문득 이 책에서 예전에 썼던 표현이 기억나세요? 거기에 가도 네가 거기 있다라고. 사람들은 어디에 가고 저기에 가고 그걸 하면 달라질까 이거 하면 달라질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거기에 가도 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반대로 마이클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언제든지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실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성북 코칭 4권, 4권이 아니야. 8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8번째 책 현존 수업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지만요.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했던 책들은 저의 리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읽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함께 하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이스룸은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채팅창에 각자 또 소감 나눠주시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맞아요. 영성북의 정신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저도요. 매일 4페이지씩 읽었던 그 힘. 저 자신과 더 깊이 이어지는 힘. 개인적으로 처음 읽었던 신과 나눈 이야기가 다시 읽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뒀어요. 네. 혜윤님 맞아요. 림님 매번 따스한 댓글 밴드에서 항상 빛을 남겨주셨죠. 네, 담비님. 지금 바로 여기에 평화일 수 있음을 우리 같이 한번 깨달아 가 보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지막 보이스룸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인증글 쓰기 하고요. 26일 날 화요일에 그 결과를 공유하고 인사 나누고 채팅창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팔로업 호흡 연습하는 거는 진짜 가볍게 원하시는 분들만 채팅창 만들어서 그냥 가벼운 인증 정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보아요. 그것도 제가 안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며